턱관절 장애는 어떻게 진단하느냐,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턱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이 턱관절의 전조 증상이고, 하면은 이런 데가 빠질까 봐. 이 정도면 아파요? 턱에 관절염이 있는 상태예요. 관절에도 염증이 생기면 뼈가 녹아가요. 턱을 벌렸다가 네, 그 부위를 중심으로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2주 만에 이렇게 좋아지기가 쉽진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만족합니다. 희망이 확 보였어요. 남편의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도착한 이곳. 안녕하세요. 58세 노인 택입니다. 이제 입을 크게 벌리려고 시도를 하거나 하면 지금 이 부위가 땡깁니다. 이때부터 아파요. 여기가. 아프지 않을 때까지 입을 벌리면 이와 이 사이의 거리는 1cm인데요. 4cm까지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가락 3개를 세워 입에 넣었을 때 첫 마디까지 들어가면 정상입니다. 아, 손가락이 2개도 안 들어가네요. 입을 벌려보라고 했는데 정말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벌어진다고 하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식사를 못하는 걸 보면서 음식 줄 때도 되도록이면 좀 작게 주려고 하고 얇게 썰어서 주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옆에서 이제 그거 너무 크게 먹지 말라고 자꾸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입이 잘 안 벌어져서 가장 힘든 시간은 역시 식사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쌈을 싸먹는 방법도 달라졌는데요. 어머님 쌈에 꼭 밥을 넣으시네요, 그래도. 저는 같이 먹는 게 맛있으니까. 원래는 같이 싸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쌈이잖아요. 사실 섞여야. 좋구나. 잘라줄까? 네. 작은 걸 먹. 상추 쌈에는 이제 작은 고기 한 점만 겨우 넣습니다. 제가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마늘이 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늘도 웬만하면 다 썰어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통마늘이 들어가면 뭐 이렇게 통마늘이 두께로 치면 한 뭐 커봐야 1.5cm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이것도 크구나. 씹기가 편한 게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쌈에 넣는 다양한 반찬은 그림의 떡. 결국 쌈의 크기는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제는 먹는 일마저 불편해진 턱의 문제는 약 20년 전 소리로 찾아왔습니다. (40대) 정도에도 이렇게 턱에서 좀 소리가 나는 느낌 같은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크게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해서 대수롭지 않게 계속 지금까지 넘겨왔었죠. 특히 고기로 상추 싸 먹거나 그럴 때는 한 번씩 꼭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턱을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치는 거를 제가 종종 봐서, 또 빠졌어? 라고 제가 종종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병원은 가셨었어요, 그때?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안 가셨어요, 병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2분, 뭐 1, 2분 지나면 통증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또 괜찮아졌네. 뭐. 하품조차 맘 편히 못하는 인택님.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이쪽이 좀 아프다고 느낀 건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뭐 상추쌈을 먹는다든가 햄버거를 먹는다 이럴 때 이제 갑자기 이쪽에 급격한 통증이 오면서 그렇게 놀래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만져주거나
막 턱을 이렇게 쳐주고 나면 2, 3분 지나면 괜찮아졌었습니다. 근데 턱관절이 안 움직이잖아요. 이 아래턱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 근육이 문제냐, 관절이 문제냐. 예. 이 두 가지 중에 문제인데 예. 지금 노인택님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문제가 있어요. 턱관절에서 염증이 발견됐습니다. 예, 관절염이에요. 관절염. 오른쪽 관절염이에요. 관절염이. 턱에도 관절염이 있나요? 턱관절 장애라는 것은 이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통증, 근육염으로 인한 근육 통증을 주로 이제 느끼게 되는 질환입니다.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뼈가 녹게 되는데 뼈가 녹게 되면 얼굴이 비틀어지면서 안면 비대칭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비대칭이 생기면 잘 씹히지도 않고 이게 심해지면 얼굴이 너무 돌아가가지고 관절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되는 심각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입을 벌릴 때 이 관절을 잘 보세요. 관절을 보시면 제자리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좀 더 움직이려면 이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왔다가 여기 언덕이 있죠. 언덕까지 이렇게 넘어갔다가 그 다음 반쯤 다물었을 때는 다시 제자리 들어와요. 와서 이제 맞아 다치거든요. 근데 여기 염증이 있어.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넘어가려면 이게 살이 움직이니까 염증이 있는 살들이 움직이니까 아픈 거예요. 딱 여기 아픈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다가 입을 크게 벌리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요 언덕을 못 넘어갔죠. 아파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입을 벌릴 때는 관절뼈가 앞쪽 언덕을 넘어야 하는데요. 인택님은 통증 때문에 언덕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턱관절은 입을 벌리고 다물 때 턱뼈를 움직이는 중심축 역할을 하는데요. 입을 벌릴 때는 언덕을 넘어가고 입을 다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때 턱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뼈가 언덕을 넘을 때 통증이 생기는데요. 통증 때문에 언덕을 넘기지 못하면 입을 벌릴 수 없게 되죠. 귓볼 아래 손을 대고 입을 크게 벌려보면 관절뼈가 언덕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계속 있으면 뼈가 녹아가요. 잇몸에 치주염이 있으면 치조골이 내려앉는다고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관절에도 염증이 생기면 뼈가 녹아가요. 생각보다 좀 상황이 안 좋은 거네요. 안 좋아요. 빨리 치료하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인택님의 입에는 손가락 2개가 안 들어가고요. 37mm까지 벌어집니다. 손가락 3개를 집어넣는데 손가락 3개의 첫째 마디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골격에서는 한 47mm 정도까지는 벌어져야 돼요. 지금 입이 안 벌어지는 건 어깨가 안 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계속되다 보면 어깨가 점점 굽어요. 나중에 어깨 펴려면 안 펴져요. 교통상황, 응급상황이 생겨가지고 기도 삭관해가지고 그 공기 그 기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튜브를 넣을 수가 없어요. 입이 안 벌어지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앞으로 입이 더 벌어질까요? 이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드셔야 돼요. 그 진통소염제, 입 벌리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혀를 입천장에 대고 천천히 벌리다가 조금 아픈 정도까지 벌렸다가 천천히 다물어주고 또 천천히 벌렸다가 다물어주고 이걸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날 때마다 좀 해주고. 턱관절 운동법 잠시 뒤에 공개됩니다. 저는 58세 정숙경입니다. 숙경님의 턱은 어떤 상태인가요?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딱 씹는 순간 저 귀 옆이 너무 찌릿찌릿하고 아프기 시작해서 김치 정도도 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돼서 나중에 거의 죽하고 무른 음식, 달걀, 그다음에 두부 이 정도만 그냥 먹고 살았어요. 거의 한 1년 넘게 그랬죠. 1년 넘게 매일 먹어온 음식 어디 한번 볼까요? 너무 오랫동안 그동안 죽 먹어서 너무 지겨워서 누른밥 끓여 먹는 거. 1년 넘게 이것만 드셨다고요? 반찬은 두부, 계란이 끝인데요. 반찬에 그게 다인가요? 아, 네. 제가 뭐 김치류 아니 무생채 정도도 좀 씹을 수가 없어서
이게 무른 거 정도로만 먹고요. 어제 김장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김장했는데 그거는 그냥 식구들 먹느라 한 거고 김장 종류에서는 전혀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오로지 부드러운 식감의 음식만 1년 넘게 먹어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친구랑 먹는 사과 정말 맛있죠. 그런데 사과를 맛있게 먹는 친구와 달리 숙경님은 사과에 손도 못 댑니다. 엄청 크네. 한번 먹어봐. 괜찮나? 씹을 수 있으려나? 달다? 달아 먹어야 되겠다. 달아? 엄청 달아. 결국 아삭한 사과는 갈아 먹기로 합니다. 어느 날부터는 뭐 못 먹겠다고 아프고 먹으면은 통증이 오고 그러니까 그냥 갈아서 먹더라고요. 주스 저가 원래 싫어해요. 주스 집에 음료수라는 걸 사놓지도 않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갈아 마시는 거예요. 사과 제가 좋아하는 과일인데. 숙경님을 괴롭히는 턱의 통증은 약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시작은 소리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30살쯤 그때쯤 제가 턱관절을 한번 잠깐 이렇게 턱에서 소리가 나서 한번 앓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무슨 상추라든가 햄버거 같은 거 먹을 때는 항상 아 여기서 벌써 뭔가 제가 이 기업 같은 데가 불편한 감이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해서 평생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절망에 빠진 숙경님,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꽉 깨물으시고 힘 빼시고 꽉 깨무시고 힘 빼시고. 지금 정숙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굉장히 약해요. 근육이 어느 정도 약하냐면 나이 드신 분들 뭐 잘 안 걸으시고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 보면 다리를 보면 뼈만 남아 있는 경우죠. 그런 분들은 걷지를 못 하거든요. 지금 정숙경 씨의 얼굴 근육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충격을 받은 표정인데요. 이를 악물 때 숙경님의 턱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귓불 바로 아래 뺨에 손을 올린 채로 이를 악물고 또 힘을 풀어보면 근육의 움직임이 느껴지는데요. 숙경님은 어떤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약해지진 않아요. 이 정도 약해지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제대로 안 씹었다는 거예요. 아, 네.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제대로 안 씹으니까 근육이 점점 약해지면서 제대로 못 씹고 말도 오래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턱에 무리를 주지 않으려 아껴왔건만 오히려 턱의 근육이 빠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육이 아픈데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안 씹다 보면 근육은 점점 퇴화가 되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제대로 씹지 못하고 이 얼굴에 저작근이 힘이 빠지게 되면 제대로 씹어 먹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조금만 말을 하다 보면 쉽게 근육이 필요해서 말도 오래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일상적인 부드러운 밥 있잖아요. 네. 밥을 차근차근 씹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육의 힘을 키워야 돼요. 우물우물 삼키면 안 돼요. 아, 네. 워낙 근육이 약해져 있기 네. 때문에 조금만 씹으면 아프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금만 씹어서 아플 때까지는 씹어야 돼요. 아, 그게 오래 걸려요. 네. 근육 생기는 게. 네. 1년, 2년 걸려요. 그런데 숙경님은 턱이 아파서 안 씹었거든요. 처음엔 왜 아팠던 걸까요? 처음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잘 때 이들을 꽉 깨물어 자고 낮에도 긴장을 하면서 이를 꽉 깨물고 있고 그 상태에서 젊었을 때는 대부분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약간 아픈 이후에 대부분 회복이 다 돼요. 아, 네. 근데 여기서 언제 나빠지냐면 나이가 들면서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나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이러면 막 아프기 시작해요. 최근에 한 7, 8년 전에 굉장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게 빨리 나빠지는 기폭제가 된 거죠. 20년 전 시작된 이상 증상, 금방 나았다고 생각했지만 시한폭탄이었습니다. 50대가 되어서 노화와 스트레스로 터져버린 거죠.
턱관절 장애가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게 되면 이를 꽉 깨물게 되거나 어깨를 움츠리게 되고 이를 깨무는 근육, 저작근이죠. 저작근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는 달리기 안 하던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다리 근육이 필요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쌓이게 되면 근육이 회복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 숙경님은 자다가 깰 정도로 이를 심하게 악물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끔 이렇게 자다가 딱 깨면은 이를 악물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많이 깨무는 분들한테 제가 이를 엄청 깨물고 주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10명 중에 9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입 벌리고 자지 안 깨문다고 해요. 모른다는 거야. 이를 깨무는 사람은 이가 굉장히 많이 닳아 있거든요. 편편해져 있으니. 송문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뾰족한데 심하게 이를 깨물거나 가는 사람들은 이게 닳아 있거든요. 이를 악물고 자는지 알고 싶다면 송곳니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를 악물고 자는 사람은 송곳니가 닳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면서 이가 맞닿는 것을 방지하는 교정장치를 처방받았습니다. 음식을 차근차근 씹는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기지개, 턱 기지개라고 하는데 기지개 펴듯이 턱을 최대한 스트레칭 해주고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턱 기지개 스트레칭법을 공개합니다. 세 번째 귀하신 몸을 찾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죠? 오늘의 귀하신 몸 맞나요? 맞습니다. 37살 이다현입니다. 그 쫀득이나 그 쥐미채 같은 어포류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질긴 것도 잘 드시는데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턱관절 부분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한 3군데 정도 교정 전문 치과에 갔었는데 가는 곳마다 얘기했던 게 이제 여기 이제 턱 부분이 다른 사람들도 좀 작다. 그런데 그냥 뭐 이대로 지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뒤로는 병원을 크게 찾진 않았어요. 잘 모르기도 했고. 20년 전부터 턱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있었지만 턱이 작아서 그렇다는 말에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픔이 조금씩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얼음을 씹어 먹고 질긴 간식을 먹으면 턱이 아프지 않나요? 씹으면 씹을수록 턱이 자꾸 옆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거는 사실은 턱관절에 안 좋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또 그건 이제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최근 들어 턱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데요. 어금니에 치실이랑 칫솔질을 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가장 이제 항상 만성 통증을 느낀 건 왼쪽에 여기 벌어지는 이 부분이 제일 이제 그 표현대로 가장 불편하고 아프고요. 다현님의 턱은 어떤 상태일까요? 언제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아팠던 거는 거의 뭐 한 초등학교 때나 지금 엑스레이를 보면 적어도 한 초등학교 5, 6학년 벌써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턱의 통증을 방치한 다현님의 턱관절에 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디스크가 빠졌다고요? 디스크가 있던 부위에 콕 패였어요. 이게 선이 2개죠. 네. 보통 선이 하나로 이렇게 매끈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뼈 모양이 변했어요. 뼈 모양이 이렇게 변한 상태에서 다행히 그 시기를 잘 넘겨가지고 적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턱관절에는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있는데요. 디스크가 빠지면 뼈와 뼈가 부딪혀 마모되거나
뼈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턱의 통증을 방치한 결과 디스크가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견뎌왔는데 앞으로가 문제야. 앞으로 40 넘어가면 회복력이 떨어지면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 입이 점점 더 안 벌어지고 하는데 입이 점점 더 안 벌어지면 일단 치료받기도 어렵고 제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게 딱딱하고 질린 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현님의 문제 습관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각자 머리 푼다. 각이 없나? 묶은 머리를 풀어줄 때도 급한 마음에 이로 끊어버리고요. 장난감 비닐도 이로 뜯습니다. 입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해서요. 그 잠깐 통증이 오긴 하는데 그것도 늘 있던 통증이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 보이는데 문제가 될까요? 손톱 깨무는 거라든지 뭐 고무줄 같은 거 끊고 이러든지 그런 게 이 근육이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여야 그걸 자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죠? 네. 고무줄도 사실은 제가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끊어버려서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게 힘을 굉장히 잘 줘야 돼요. 굉장히 근육이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세 사람은 최소 20년 전부터 턱에서 소리가 났지만 뒤늦게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럼 언제 병원을 가야 하나요? 턱관절에서 나는 소리는 맑은 소리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예를 들어 벌릴 때 담을 때 딱딱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약간 둔한 소리가 나면서 좀 아프다든지 약간 두두둑 거리는 소리가 여러 번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디스크가 상해서 디스크 표면이 불규칙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입도 잘 벌어지고 통증도 없다 하더라도 턱관절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것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맑은 소리가 난다면 괜찮습니다. 갈리는 소리가 나거나 둔한 소리가 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턱에서 소리가 날 때, 턱에 통증이 있을 때, 입이 잘 안 벌어질 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턱 스트레칭과 턱 운동법을 공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배울 운동은 턱의 바른 균형을 회복하고 바른 움직임을 찾는 운동법이에요. 3 곱하기 3 운동법입니다. 이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 첫 번째는 턱의 바른 위치를 찾는 거예요. 어딘가에 집중할 때 우리의 턱은 잘못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바른 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 혀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봤을 때 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면 정가운데, 가운데 입천장에 붙이세요. 입천장 앞에서 3분의 1 지점에 붙이시는 거예요. 을지로의 을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바른 위치입니다. 혀도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3개가 같이 턱을 잡아주니까 상대적으로 턱에 들어가는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약간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미세하게 쏠려서 떨려. 내려. 네, 이렇게 네. 쏠려요. 네. 그다음에 혀를 입천장에 붙인 상태에서 치아는 맞물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여 볼까요? 다르죠? 네. 네. 좀 어때요? 안정적이에요. 네. 이게 달달달 안 떨리고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혀를 가운데 붙이고 턱이 바른 위치에 놓이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 운동입니다. 혀를 이용해 턱의 바른 위치를 찾는 방법입니다. 턱은 움직이는 관절이라 그랬죠? 그럼 바른 움직임을 찾아야 돼요.
입을 벌려보세요. 옆으로 벌리려고 애쓰거나 잘못된 자세로 입을 벌리진 않나요? 자,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자세는 특히 목의 자세를 반듯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거북목 자세를 많이 하면 턱이 많이 안 벌어져요. 등을 구부리고 거북목 자세를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벌려서 손으로 테스트 해보세요. 입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잘 안 벌어지죠? 안 들어가요. 아예 안 들어가죠. 턱을 벌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또 턱이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래서 귓불의 수평이 중요하고요. 수평 맞추기 잊지 마세요. 혀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입을 벌려보세요. 이때 손을 왜 붙였을까요? 벌어지는 부분을. 오른쪽 턱관절 움직임과 왼쪽 턱관절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여야 균일하게 움직이는지를 손끝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입을 벌려보는 건 처음이시죠? 네, 10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하루에 3번, 네. 각 회 10번씩. 네. 턱이 섬세하기 때문에 막 스쿼트처럼 막 30회 막 자, 100번 막 이렇게 안 해요. 하지만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돼요. 턱을 바르게 움직이는 스트레칭 10번씩 하루 3세트. 저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턱이 움직일 때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옆으로도 움직여요. 근육 강화를 통해서 턱의 균형을 회복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아래턱 오른쪽 옆에다 대보세요. 병밀개처럼 아래턱으로 손을 미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그시 10초.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아플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씩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10초, 왼쪽 10초, 이렇게 1회로 해서 3회를 하시면 돼요. 둘, 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넷, 10초씩 3번. 정말 간단하죠? 7, 8, 9, 10. 스트레칭과 운동을 끝내고 다시 입을 벌려봤는데요. 예, 아까보다 낫네요. 예, 좋아지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걸 이렇게 손이 들어갔어. 한번 보여주세요. 왜요? 빠지신 거 아니죠? 아니 안 아파요. 빠졌어. 네. 근데 안 아프게 이렇게 쏙. 예,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건데 몰랐을 뿐이에요. 턱관절을 풀어주기만 했는데 와 놀랍네요. 같이 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쉽고 간단하게 턱관절을 지키는 방법 잊지 마세요. 다음은 생활 습관인데요. TV를 볼 때, 간식을 먹을 때 나도 모르게 턱관절을 해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자세 전문가가 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택님의 나쁜 습관은 뭘까요? 평소에 TV 보는 자세가 제가 영상을 잠깐 봤는데 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 이 자세요. 저도 가끔 이렇게 TV를 보는데요. 예, 이렇게 또. 예, 대고서 이렇게. 예, 이 자세. 예. 한쪽 손만 받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각도가 나오니까 네. 이렇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자세인가요? 그럼요. 이건 네. 일단 턱관절 압박받는 자세고요. 아, 이게 턱에도 영향을. 네, 그럼요. 누르고 있잖아요. 아, 여기를 누르니까. 네. 턱에 무리를 주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여보세요. 그 상태에서 턱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치아가 맞물리는 힘의 정도 있죠. 예. 고개를 숙이면 자연스럽게 치아가 맞물리고 턱이 눌리는데요. 저절로 맞물리는 힘이 세지네요. 관절염이 있으시니까. 예. 저는 누워서 TV 보는 이 자세가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턱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바르게 앉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원리로 고개를 숙인 채 작업하던 모니터 위치도 눕혔는데요. 목을 꺾는 자세는 피하고 목을 펴주어야 턱이 편해집니다. 그동안은 자세를 좀 좋게 한다 그러면서 허리
펴는 것만 신경 썼지. 네. 사실 고개가 수그려지거나 뭐 어깨가 경직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의식을 못 했는데 자세 습관에 따라서 생기는 턱에 실리는 압박, 손상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일어나거든요. 예. 목을 앞으로 꺾어온 습관을 고치기 위해 목을 뒤로 스트레칭하는 방법도 배웠는데요. 준비물은 수건입니다. 이거는 목 신전 운동입니다. 목의 자세를 회복하면서 이제 쭉 뒤로 넘기면 어디가 당기냐면 입을 다물었을 때 목 앞쪽이 당겨요. 턱 밑에서 턱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근육들이에요. 그 부위를 스트레칭하고 이완하는 겁니다. 네, 살짝 원래대로 왔다가 다시 뒤로 쭉 젖히는데 입을 다물고 하시면 목 아래쪽이 시원해요. 정말 시원하신가 봐요. 계속 하시네요. 시원해요. 네. 아니 금방 좋아지실 것 같아 진짜. 인택님 화이팅입니다. 입이 쫙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아 다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안 좋은 습관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현님은 질긴 간식을 먹고요. 습관적으로 턱을 괴고 이로 자주 물어뜯고요. 고개를 숙인 채 간식을 먹습니다. 아우, 뭐부터 고치죠? 소장님, 저희 여기 울산에 오신 김에 저의 최애 간식인 울산 쫀득이 한번 맛보시라고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만져보니까 네. 왜 이렇게 단단해요? 그게 이제 바짝 튀김? 엄청 딱딱한데요? 거의 얼음 씹는 강도랑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이거 맛있는데 턱에 힘이 들어가요. 맛있다 근데 맛있다. 계속 손이 가네요. 네. 그래서 그럼 요즘에 이거 계속 드세요? 아니요. 사실 이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가장 좀 안 좋다고 해서 큰 마음 먹고 요거는 이제 끊었고요. 네. 부드러운 거? 요거 빵. 예. 간식을 바꾸셨군요. 네네. 큰맘 먹고 쫀득이를 끊었고요. 부드러운 빵으로 간식을 바꿨습니다. 이건 뭐 부담 없으시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혹시 간식을 또 드시나요?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제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마저도 턱관절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드시고 계신 거예요. 고개를 기울여 보세요. 거기서 간식을 드시는 신용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계속 씹어보세요. 그러면 턱도 중력의 영향을 받겠죠? 네. 그러면 턱이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턱을 움직이게 돼요. 굉장히 이쪽이 좀 무거운 맞아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고개를 숙여서 많이 드셨잖아요. 고개를 숙인 상태니까 턱이 움직일 공간도 없어지지만 턱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벌리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벌어져요. 씹을 때 부드러운 간식이다 하더라도 정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다현님도 몰랐던 습관까지 발견됐는데요. 일하시다가 턱을 자주 괴시더라고요. 턱을요? 제가? 네. 모르셨나요? 어떻게 되셨냐면 네. 한 손으로 이렇게 받치세요. 이거 번갈아 가면서. 그냥 받치는 게 아니라 네. 턱을 누르고 이렇게 약간 비튼 상태로 턱을 괴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시선을 높여주고요. 일단 턱을 비틀고 압박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누가 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머리를 떠받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북목 자세로 오래 일하다 보면 목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힘드니까 손으로 받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턱을 불균형하게 압박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목을 세우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치아를 맞물리지 않게 한 다음에 입을 편안하게 다무는 거예요. 네, 이 상태로 자세 습관을 자주 고쳐주시면 돼요. 혀로 턱의 바른 위치를 잡아준 방법 기억하시죠? 세 사람은 턱관절을 지키기 위해 확 달라졌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쁜 습관도 고쳤는데요.
2주가 지나고 세 사람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연습 열심히 하셨어요? 운동 예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렇게 보니까 많이 벌어지는데요. 훨씬 그 전보다 잘 벌어지고 물론 통증은 남아 있지만 예. 누구보다 운동을 열심히 한 인택님.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벌어지는 양이 예. 지난번에 37mm였거든요. 예. 37mm에서 오늘 재니까 45mm가 예. 나왔어요. 예. 입이 그만큼 많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입이 많이 벌어진다는 건 관절이 아픈 것도 줄었고, 그다음 근육이 굳은 것도 풀렸고,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신호를. 오늘 바로 예. 어이구, 쑥 들어가네. 아프시죠? 예, 아직은 그러니까, 아픕니다. 예, 아직은 그러니까 아픕니다. 예. 앞으로 몇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픈 게 없어지죠. 놀라운 변화는 또 있는데요. 머리뼈 홈이 S자 모양으로 있는데 이 홈에 들어가 있다가 예. 입을 벌리면 이 언덕 넘어서까지 아, 빠져나와야 예. 되거든요. 오늘 찍은 걸 보면 언덕을 이만큼 넘어갔어요. 예. 2주 만에 이렇게 좋아지기가 쉽진 않거든요. 입을 벌릴 때 관절뼈가 앞쪽 언덕을 넘어가야 하는데요. 2주 전에는 언덕을 넘지 못했다가 이제는 조금 넘어갑니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괜찮으시면 혹시 이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나요? 찍어서 아니 왜냐면 자기 이제 사진. 그 집사람한테 한번 보여주려고요. 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 관리가 안 되고 하면 수술해야 될 정도 안 예. 좋은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꾸준히 하면 예. 수술 않고 많이 회복될 것 같은데 저도 사진 보고 어이구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 다현님도 병원을 찾았는데요. 지난번에 48mm 벌어졌거든요. 지금 53mm 벌어져요. 네, 더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훨씬 좋아졌다는 거죠. 전보다 손가락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찍은 거고 여기 오늘 찍은 거예요. 입을 벌리고 담을 때 관절뼈의 움직임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9%의 환자분들은 다현 씨처럼 조금만 관리하시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소리 나면서 입이 안 벌어진다든지 소리 나면서 아프다든지 이러면 바로 치과를 찾아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턱 근육이 거의 없던 숙경님 기억하시나요? 과연 2주 만에 좋아졌을까요? 어휴, 굉장히 좋아지시는데. 네. 37mm에서 45mm 벌어졌다는 건 그만큼 아픈 게 줄어들었다는 거고. 입이 1cm 가까이 벌어지는데요. 숙경님의 남모를 노력 덕분입니다. 턱관절 걱정 때문에 1년 반 넘게 먹어온 무른 음식 대신 밥과 반찬을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먹은 게 너무 신기하다. 무생채 같은 거 종류 아예 먹지 못했는데 오늘 그냥 한번 먹어봤어요. 얼마 만에 드셨어요? 한 1년 8개월 만에 처음 먹었어요. 지금은 그냥 되도록 사과 같은 것도 조금 천천히 씹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식단과 함께 매일 턱 근육 강화 운동을 해주었는데요. 그 결과 근육 좋아졌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초음파가 네, 그 근육의 두께를 측정한 거거든요. 네. 편안하게 쉬었을 때고 꽉 깨물었을 때인데 꽉 깨물었을 때 지난번에 두께가 6mm밖에 안 됐어요. 아, 10mm만 되더라도 약한 근육인데 6mm라는 건 근육이 거의 다 말랐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불과 한 2주 사이에 한 조금 늘었어요. 오늘 측정한 게 거의 8mm예요. 8mm. 2mm가 두꺼워졌거든요. 저렇게 늘었다는 건 그만큼 씹는 힘이 네. 더 세졌다고 보면 돼요. 2주 만에 왼쪽 뺨 근육이 2mm나 두꺼워졌습니다. 다무는 근육, 네. 벌리는 근육 네. 둘 다 튼튼하게 만드시면 아, 네. 그냥 평생 크게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못 먹으니까 막
정말 막 언제까지 이럴까 이렇게 했는데 고기 같은 거 전혀 못 먹었었는데 그냥 고기 같은 거 좀 먹고 그랬어요. 희망이 확 보였어요. 턱관절 장애 전조 증상은 우리가 크게 3가지 증상이 있는데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턱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입이 안 다물어진다든지. 근데 그 불편함이나 통증이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귀하신 몸에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협심증을 진단받았거나 지속적인 가슴 압박과 호흡곤란을 겪고 계신 분, 신년 특집 술 끊기 프로젝트, 음주로 인한 대사질환을 개선하실 분, 연락을 기다립니다. 술 가러 가자. 초원에서는 뭐 힘들게 아침 저녁으로 먹어.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 안전히 한 잔. 한 번 먹을 때 여러 개 돼요, 요거서. 어르신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좀 봐주십사 해서 이렇게 귀하신 몸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와, 진짜 멀리 와서 오늘 무슨 일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제 내시경 하셨죠? 제가 한번 보고 나서 또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약의 개수를 우리 좀 줄여봅시다. 안 드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예, 이것은 안 들어요. 이제 네, 그럼 버려주세요. 예, 설사 날 때만 네. 버려서는 안 돼요. 안 돼요. 몸에 좋은 거. 뜨거 좋아라. 이렇게 해서 허리 풀어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 운동을 계속 해야지. 더 이제 막 자주 생김수록. 건강 가전의 명가 오쿠에서 올스텐 두유 제조기를 드립니다.